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회사 돈으로 성추문 폭로를 막았다는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과 관련해서 배심원단이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네, 배심원단의 판단 의미, 그리고 향후 미국 대선에 미칠 영향까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볼 텐데요.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한 이 성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해서 배심원단이 유죄를 판결했는데 이게 네, 지금 심리가 일어난 지 이제 이틀 만에 지금 바로 나왔습니다. 네네, 예상보다는 좀 빨리 좀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네네. 계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 이 미국 그 법칙에 의하면은요, 이게 지금 유죄 판결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계속적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 대선 후보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이게 확정 판결이 나고 난 이후에 형 집행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은 그것도 이제 대선 일정을 봐가면서 하느냐는 이거는 미국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뭐 전반적인 정황상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악재가 될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미국 네네. 역사상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첫 최초의 전직 사례죠. 대통령이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명예스러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자체가 완전히 어떤 정치적 음모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결백하다라는 건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거는 11월에 대선에서 이제 유권자들이 판단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이 유죄 판결에 대응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입장은 조금 결이 달라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혐의 자체의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공화당의 지금 그 입장은 가령 마이클 존슨 하원 의장이 이제 자기의 SNS를 통해서 발표한 거를 보면 예. 예, 내용은 이런 겁니다. 결국 이게 민주당은 이 유죄 판결을 받은 거에 대해서 환호하겠지만 이렇게 이 정략적 목적에 따라 전직 대통령을 사법적으로 조리돌리는 것이 맞는 거냐? 지금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혐의 자체에 대한 부인이 아니고요. 결국 이렇게 이 과거의 일 자체를 끄집어내 가지고 지금 사법 전국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게 공화당 지도부 입장에서 조금 곤혹스러운 이 심정을 토로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여져요. 예. 자, 어쨌든 이게 지금 판결인 겁니다. 아직 선고가 아니고 형량 그렇죠. 예, 예. 선고는 이제 7월 11일에 있는 것인데 보통 이렇게 되면은 판결이 그대로 이제 선고로 이어지는 것인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지금 배심원단을 이 동원을 지금 유죄냐 무죄냐에 대한 말 그대로 판결은요. 예. 대부분 아주 큰 하자가 있잖아요. 이건 법관이 받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가지고 이제 지금 어느 정도의 형량을 부여하느냐가 이제 지금 예, 법관의 최종적인 목이 뒤집히는 되기 경우는 때문에 거의 없는 예, 겁니까? 판결 자체가 뒤집힐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4년형까지도 받을 수가 있고 구속형까지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대로 이걸 집행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아니면 지금 예상되는 4년까지도 실제로 4년의 구금형까지도 선고를 할 거냐 아니냐는 최종 판결 결과를 지금 봐야죠. 예. 자, 어쨌든 이번 결과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정치 보복이라면서 상당히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네. 당장 수감이 되거나 대선 후보 자격이 박탈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단 그렇죠. 이 대선 일정은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겁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대선 일정은 이어갈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게 지금 이번뿐만이 아니라 사실 다른 재판들도 지금 생각보다는 빨리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고요. 이번이 하나의 케이스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사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걸려 있는 것들 자체가 임기 중에 어떤 직권 남용에 대한 문제들, 그 다음에 기밀 정보의 이 유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성추문 문제, 지금 다양하게 민형사가 걸려 있거든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약간 짜증나는 이 멘트를 여러 번 냈지만 예.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 중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의 민심도 민심이 있지만 일단 본인이 계속 법원에 출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 심리 상태가 강하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계속 법원에 나와서 자기의 혐의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 소명을 해야 되는 과정이 굉장히 피곤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평온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속은 굉장히 탈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고기일이 이제 7월 11일로 정해졌는데 예. 이게 이제 공화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전당대회가 열리기 나흘 전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네네. 후보 선출에도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는 후보 선출했다 그래도 문제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전반적인 분위기상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미국 정치도 지금 상당히 진영화돼 있고 양극화돼 있는 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권자들 중에서 뭐 어떻게 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계속 지지하겠다라는 쪽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공화당 지지 유권자들 중에서요. 이게 뭐 이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확정 판결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후보자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다만 이게 앞으로 걸려 있는 제가 여러 종류라 그랬잖아요. 성추문 의혹에다가 이번에 이제 편결이 난 거는 입막음용으로 지금 일종의 그러니까 이 자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거거든요. 예. 이거 말고도 걸려 있는 문제들이 이제 지금 가령 기밀 유출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직권 남용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얽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한번 기준을 봐야 되는 게 성추문 의혹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회계상 관련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다른 전직 대통령들의 케이스에서도 물론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처음이지만은요. 예. 의혹이 제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대외 정책과 관련된 이슈들보다는 국내 문제에 관련된 것들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서 가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의 강력한 변이 지금 미국 사회가 너무 지금 미국 쪽의 표현을 그러니까 공화당 지지자들의 표현을 하면 좀 좌정화돼 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전통이 지금 좀 위축되고 이런 것들을 이유로 이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 가치에 맞느냐 아니냐 하는 걸 봐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직권남용이라든가 이런 문제 이게 만약 대선 이전에 이 재판에서 직권남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다른 문제들 흔히 얘기하는 이 백인 그 다음에 이 신교 기독교 원칙론자들 입장에서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다 하는 케이스들 이런 것들이 유죄 판결이 날 경우에는 이거는 꽤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판결도 그렇고 앞으로의 뭐 결과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지지를 하는 층들도 있을 거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미국 대선 판세를 살펴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박빙 우세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인데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의 뭐 공세도 있을 테고요. 앞으로 이번 판결로 인한 여러 가지 일들이 좀 판세를 뒤집어질 가능성까지 이어지는 건 그럼 확률은 좀 적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요,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판결들 자체가 원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던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서서 이 바이든 후보를 갑자기 지지한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낮다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들 같은 거를 보게 되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일반적인 미국 유권자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이기보다는 일반적인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 지금 만약에 이제 유죄 판결이 다른 데서도 이루어지게 되면 입장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한 16%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과 같은 박빙 구조에서는 사실 전반적인 여론조사에서는 이미 바이든 대통령이 많이 따라잡았어요. 1, 2월에 비하면 지금 전체 지지율이 한 2, 3% 차이 나는 거는 오히려 많이 따라잡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전체적인 어떤 지지율보다는 흔히 얘기하는 이제 스윙 스테이트라고 불리는 6, 7개 주들이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유리할 거라고 전망이 됐던 거는 이 6, 7개들 중에서 한두 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여론조사를 보면 2, 3%씩이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한 쪽으로 나오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스윙 스테이트 중에서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는 미시간에서도 이게 전통적으로 이제 민주당에서 많이 승리를 했었는데 여기서도 지금은 유리하게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스윙 스테이트들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 고정 지지층보다는 부동 지지층이 많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흔들리게 되면 이거는 뭐 전체적인 이 지지율 자체가 크게 빠지진 않더라도 대통령 선거에서 불리한 지경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지금 일각에서는 이번 어떤 유죄 판결로 인해서 지지층이 더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은 지금 이 지지층의 결집보다는 부동층이 어디로 가느냐 이걸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지층이 결집한다면 그분들은 어차피 뽑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뽑을 겁니다. 다만 이제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이 지지층은요. 결집한다는 게 무슨 의미죠? 결집한다는 게 결과적으로는 직접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는 지지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투표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나 사실은 이 바이든 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중에 누구를 찍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부동층의 표심이 어떻게 될 건가를 봐야 되는데 두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죠. 하나는 부동층이 돌아설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바이든 대통령 쪽으로요. 두 번째는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다고 바이든 대통령을 갑자기 뽑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투표장에 안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럴 경우에는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걸려있는 사건들이라든가 유죄 판결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사실 미 공화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볼 때도 그렇게 공화당이 지지하는 가치들이 아니에요. 뭐 위신이라든가 법적 정의라든가 기독교적 전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고 나서 보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흔히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 얘기됐던 숨어있는 표심이라는 게 샤이 트럼프라는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공화당 내에서 이제는 역의 현상, 샤이 앤티 트럼프가 조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할 때는 겉으로 보면 나는 여전히 뭐 트럼프 대통령 지지한다, 공화당원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적으로 이게 표심으로 안 이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한 유죄 판결과 관련해서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